주식시장 예측은 쉽지 않고 잘 맞지도 않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2026년을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짝 엿보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드디어 2025년이라는 역사적인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아마도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올라탄 분들이라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축제의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자, 한번 숫자로 복귀해 볼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무려 2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7,000포인트 고지를 코앞에 뒀습니다. 나스닥은요? AI 광풍을 타고 20%를 넘어서며 기술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무엇보다 우리 국장, 코스피의 기적이 대단했습니다.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인미답의 영역인 4천선을 돌파하며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찍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축제가 화려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이제 꼭지 아니야? 2026년에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본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남몰래 공유하고 있는 2026년 비밀 시나리오를 말이죠. 지금 월가에서는 2026년을 두고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S&P 500이 버블이 형성되면 9,000포인트까지 갈 거라는 미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 35%라는 공포의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6년은 여러분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황금 열차일까요? 아니면 모든 자산을 삼켜버릴 블랙홀일까요? 먼저 9,000포인트를 외치는 이들의 근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에버코어와 모건 스탠리 같은 공격적인 형님들이 왜 이런 숫자를 부르느냐? 바로 AI 2차 파동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본 전망치는 7,800선이지만 시장의 광기가 더해진다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삽과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2026년은 그 삽을 든 사람들이 진짜 금광을 캐내는 수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AI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 기업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깎아주고 돈을 벌어다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면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7%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과거 10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돈값이 싸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기업 실적까지 폭발한다.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파티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JP모건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아주 차갑게 경고합니다. 파티는 곧 끝난다. 구명 보트를 준비하라고요. 2026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무려 35%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고용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AI로 효율을 높인다는 건 결국 사람을 덜 써도 된다는 뜻이고, 이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고 싶으신가요? 사실 부자들은 어느 한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날 상황에 베팅하죠. 2026년은 단순히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잔인한 차별화 장세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의 고수들은 9,000포인트의 장밋빛 환상 속에서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대중에게는 말하지 않는 2026년에 터질 수 있는 세 가지 시한폭탄의 정체, 그리고 그 폭탄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아실 겁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축제에 취해 있을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뒷문을 확인한다는 사실을요. 2025년에 그 찬란했던 수익률 뒤에 숨겨진 월가의 거물들이 차마 대중 앞에서는 발설하지 못하는 2026년의 세 가지 시한폭탄을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 바로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역습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2026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고개를 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구조적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더욱 강력해진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정책, 그리고 공급망 재편 비용이 고스란히 물가에 전가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5%선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시원하게 내려가긴 글렀구나. 만약 2026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다시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9,000포인트를 향해 달리던 증시는 순식간에 차익 실현 매물에 폭격을 맞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폭탄은 더 잔인합니다. 바로 AI 역설이 불러온 고용시장의 균열입니다. 2025년까지는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2026년은 그 효율성이 노동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JP모건의 리포트를 보면 2026년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실업률은 4.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왜 위험하냐고요?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입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진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아무리 똑똑한 AI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자동차 할부금 연체 데이터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화려한 지수 상승에 가려져 있지만 밑바닥 경제의 엔진은 이미 과열을 넘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탄, 이건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글로벌 부채 폭탄과 금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은 이 막대한 부채의 이자 비용이 미국 국방비마저 추월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 인도, 심지어 유럽의 중앙은행들까지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월가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채우고 있다는 비공개 데이터,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왜 부자들은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안전자산을 챙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폭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2026년은 하락장이라기보다는 말도 안 되게 출렁이는 미친 변동성의 해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모든 걸 잃겠지만 이 파도의 높이를 미리 계산한 사람은 단 한 번의 파도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투자는 OX 퀴즈가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동성의 파도 위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2026 무적의 액션 플랜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빅테크의 그늘을 벗어나 인프라의 심장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까지는 엔비디아가 대장이었죠? 하지만 2026년의 주인공은 좀 다를 겁니다. AI라는 거대한 제국이 유지되려면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최신 리포트를 보면 2026년 미국 내 전력 수요는 지난 20년치 상승분을 단 1년 만에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칩을 돌릴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 그리고 그 열기를 식혀줄 냉각 시스템 기업들이 진짜 노다지가 될 겁니다. 비스트라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차트를 보세요. 이들은 단순한 전통 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혈관입니다. 2026년에는
화려한 소프트웨어보다 묵직한 하드웨어 인프라에 여러분 자산의 20%를 묻어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는 배당 귀족과 금융주를 주목하세요. 2026년은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즉,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이죠. 특히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IB들은 기업들의 인수합병 M&A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수수료 파티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있던 고배당주와 리츠 자산들도 2026년에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월가에서는 2026년 배당주 펀드로의 유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변동성 장세에서 멘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국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미국 주식만 하실 건가요? 2026년 월가 리포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특히 일본의 니케이 225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며 외국인 자금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2026년은 한국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는 원년이 될 겁니다. 코스피 4000 시대, 그 중심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던 금융과 자동차 섹터의 대대적인 리레이팅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70%를 두되 나머지 30%는 반드시 일본과 한국의 우량 자산으로 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채 폭탄과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최소 10%는 반드시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채워두셔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4,900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채우는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어요. 비트코인 역시 제도권 금융으로 완전히 편입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겁니다.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계좌를 빨간색으로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바로 이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투자의 핵심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인프라, 수익성, 분산. 아무거나 사서 오르는 시대는 2025년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적이 찍히는 기업,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9,000포인트라는 장밋빛 환상에 취해 전 재산을 몰빵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대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 섹터들을 줍는 쇼핑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자기 확신의 싸움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보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로드맵이 여러분의 2026년을 찬란하게 빛내줄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100만 불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멈추지 않고 월가의 이면을 파헤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2026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다시 만납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